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CBA가 구단주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23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8팀만 반대를 해도 안건은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야구 팬들은 과연 누가 구단주 회의에서 반대를 하는 팀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프 파산의 이야기처럼 찬성을 하는 팀이 정말 많이 있다면 과연 반대를 하는 팀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최근 누설된 구단주 회의의 결과로 에인절스,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그리고 애리조나가 반대하는 팀들 중 4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반대하는 팀이 하나 더 있죠. 콜로라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스몰마켓 혹은 미들마켓 팀들이 선수 노조의 제안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틀란타의 재무제표가 공개됐지만 애틀란타는 미드사이즈 마켓으로 구분되는 팀이고 그 미드사이즈 마켓 팀들 중에서도 빅마켓에 더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손실을 가지고 리그 전체 팀들의 손실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빅마켓과 스몰마켓 팀의 재정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많은 팀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의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며 가능하면 스프링 트레이닝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월 말에 열렸던 미팅이 4일차, 5일차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스몰마켓 팀의 구단주들이 적자인 4월과 5월 초에도 가능하면 경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의도적으로 결렬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뒤에 반대한 4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신시내티, 디트로이트는 고개가 끄덕여졌고 에인절스와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왜 반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반대 구단들 중에는 스몰 마켓이나 미드 사이즈 마켓 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는 왜 4월과 5월 초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4월이 가장 문제인 거고 사실 5월은 조금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팬의 관점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저처럼 잡식성 스포츠 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3월 중순부터 대학 농구의 하이라이트인 마치 매드니스가 시작하고 3월의 마지막 날 혹은 4월 1일은 마치 매드니스의 우승팀이 가려지는 파이널입니다. 그렇게 대학 농구 시즌이 끝이 나고 4월 둘째 주부터는 NBA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저처럼 스포츠에 미쳐서 하루에 3, 4경기씩 잡식성으로 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라이트 스포츠 팬들은 하루에 한 경기, 가장 재밌을 것 같은 한 경기만 골라서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그의 인기를 떠나서 시즌 초에 많은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메이저리그의 정규 시즌보다는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텍사스는 댈라스가 홈타운이죠. 그리고 피닉스가 홈타운인 애리조나 같이 야구보다 농구팀의 성적이 훨씬 좋고 농구팀의 인기가 훨씬 나은 지역에서는 4월과 5월 초에는 많은 관중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인들의 패스트 타임이라고 불리는 야구의 또 다른 별명은 백그라운드 스포츠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야구가 가장 적은 표를 받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복수로 고르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야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더 많은 표를 받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농구, 미식축구, 하키, 축구가 모두 겨울 스포츠인 반면에 여름 스포츠인 야구를 많은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와 스포츠 사이의 공백을 이어주는 브릿지 스포츠 혹은 배경으로 틀어놓는 백그라운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라이트 팬들은 일반적으로 야구 자체를 날씨 좋은 날 햇빛을 받으면서 지인들과 야외에서 맥주를 한 잔 먹기 좋은 그런 이벤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야외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 따뜻한 날 로저스 센터의 지붕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로저스 센터를 찾고는 합니다. 4월의 날씨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토론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미네소타와 같은 북부 도시들은 4월 말까지
평균 기온이 10도 주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야구 보기 좋은 그런 이상적인 날씨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북부에 위치한 팀들에게 4월은 티켓 판매가 가장 저조한 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4월은 북미에 있는 대학교들의 1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각 대학교들의 기말고사가 있고 4월 말에서 5월로 이어지면서 각 대학교들에서는 졸업식을 비롯해서 수많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빅마켓 팀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비는 관중석을 우리로 치면은 소풍에 해당하는 필드 트립을 초중 고등학교로부터 유치해서 채우고 대학교나 여러 단체와 제휴해서 스페셜 나잇을 만들면서 그 관중석을 채우는 스몰 마켓 팀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비는 관중석을 단체나 학교에 주로 판매하는 중소규모의 구단들에게는 학교 행사가 많은 4월과 5월은 사실상 학교들에게 단체 판매를 하기가 힘든 그런 달인 겁니다. 결국 8팀만 반대해도 CBA 협상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그런 조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몰 마켓 팀이 최소 10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닫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구단의 존재 이유가 우승이나 야구에 대한 애정 혹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닌 대물림에 있는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같은 미드 사이즈 구단들도 반대표를 던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반대표 중 2표는 마이애미와 콜로라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이애미 구단주인 브루스 셰어먼은 구단 인수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마이애미 구단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이애미 구단의 소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왔고 최근 얼굴마담이었던 지터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야구 선수 출신인 지터가 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셰어먼과 다른 점이 많았고 지터보다는 킴 쪽이 의견 충돌이 적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단장인 킴에게 더 힘을 실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는 마이애미가 벌써 시즌 시작 연기에 대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지출을 더 줄일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1년 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구단이고 현재 구단의 주요 직책에 전문가들보다는 몽포트 가문의 인물들이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역시도 협상을 야구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재정적인 득과 실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열린 9일간 이어진 회의에서 구단주 측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참가한 구단주가 콜로라도의 딕 몽포트였다는 점은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켓 사이즈의 규모가 리그 15위권인 휴스턴까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5개 팀이 반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팀은 정정하겠습니다. 에인절스를 뺀 상위 15위 안에 드는 14개의 팀이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저스나 양키스, 보스턴과 같은 팀들은 사실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관중석을 채울 수 있는 구단들이며 토론토와 같은 구단들 역시 시즌이 시작되게 되면 캐나다 전국의 토론토 게임을 중계하기 때문에 늦게 개막할수록 손해인 구단들입니다. 저는 선수협이 구단주 전체를 상대로 설득을 하려는 입장을 바꿔서 스몰 마켓 구단들, 특히 반대표를 던진 스몰 마켓 구단들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찬성의 표를 계속 던져왔던 구단들은 앞으로도 계속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접근을 계속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것 같은 팀을 제외하고 반대해서 찬성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 구단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CBA 협상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아레나도 트레이드 이후로 콜로라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몽포트 가문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물으신다면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